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이 진심으로 공감하실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나이 먹으면 요양원으로 가는 게 자연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요양원 한번 들어가면 죽어야 나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죠. 힘들게 자식들 키웠더니 우리네 자식들도 이젠 요양원으로 보내려고 하는 분들 많으시죠? 요양원 안 가고 집에서 잘 지내는 노인들에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바로 확인되세요. 요양원 나도 나이 먹으면 가야 하나?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질문입니다. 요즘은 나이 들면 자식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죠. 엄마, 이제 요양원 들어가셔야 해요. 아버지, 거기 계시면 더 편하고 안전할 거예요. 물론 그 말 안에 걱정과 배려도 담겨 있겠지만 듣는 입장에선 서운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엔 어땠나요?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모두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부모님을 집에서 돌봤고 부모는 마지막까지 자식 곁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현실이 너무 달라졌습니다. 자식들도 바쁘고 맞벌이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부모를 모시고 살 공간도 없고 심지어 정서적인 여유조차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마지막에 요양원에 가게 되겠구나 하고 체념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걸까요? 꼭 요양원에 가야만 하는 걸까요? 의외로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익숙한 공간에서 마지막까지 건강하고 평화롭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 습관, 마음가짐이 달랐던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요양원 안 가고 집에서 끝까지 잘 사는 분들의 공통점에 대해 하나하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스스로 움직이려는 사람입니다. 요양원에 가시는 분들 중 대부분은 몸이 불편해져서 혼자 생활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건 단순한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아파도 조금 불편해도 끝까지 스스로 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있는 분들은 놀랍게도 훨씬 오랫동안 집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을 혼자 가려고 노력하는 분, 끼니를 거르지 않고 직접 밥을 지어 드시는 분, 가벼운 산책이라도 매일 꾸준히 하는 분. 이런 분들은 몸이 완전히 불편해지는 걸 막고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을 유지합니다. 사람은 누우면 늙고 움직이면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집에서 잘 지내는 분들은 말합니다. 내가 안 움직이면 아무도 날 대신 살아주지 않아. 이 단순한 사실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 그게 바로 요양원 안 가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외로움을 견디는 게 아니라 피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노년의 가장 무서운 병은 고혈압도 당뇨도 아닙니다. 바로 외로움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대화할 사람이 없고 누군가 나를 기다리는 사람도 없다고 느끼면 삶의 의욕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집에서 끝까지 잘 지내는 어르신들은 외로움을 그냥 견디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말을 걸고 관계를 이어갑니다. 동네 마트에서 계산할 때도 반갑게 인사하고 경로당이나 교회, 사찰 모임에 꾸준히 나가고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에게 먼저 전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꾸 몸을 움직여야 하고 밖으로 나가셔야 해요. 내가 먼저 연락하면 귀찮아할까?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진짜 혼자 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노년에는 친구도 이웃도 말벗도 전부 건강의 일부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야 웃고 웃어야 밥맛도 나고 밥맛이 나야 건강도 유지됩니다. 외로움을 피해 다니는 지혜, 그게 바로 두 번째 비결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기대지 않고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자식한테 기대면 실망만 남는다는 이야기 다들 들어보셨죠? 나도 힘들다. 내가 지금 누구를 챙길 형편이 아니다. 자식들에게 이런 말 들으면 속상하죠. 그래서 아예 기대지 않기로 마음먹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오히려 더 당당하고 더 단단하고 더 오래 집에서 스스로 지내십니다. 스스로를 챙기고 필요한 도움은 정부나 복지센터에서 찾고 자식에게는 정서적인 교류만 기대합니다. 밥은 내가 차려 먹고 몸은 내가 움직이고 자식은 그냥 전화만 자주 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덜 외롭고 더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네 번째 공통점은 소소한 행복을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요양원에 가게 되는 많은 이유 중 하나는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치기 때문입니다. 사는 게 재미없다. 왜 이렇게 허무하지?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몸도 금방 무거워지고 사람도 피하게 되고 결국 병이 따라오게 됩니다. 하지만 집에서 잘 지내는 분들은 아주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발견합니다. 마당에 핀 꽃 한 송이를 매일 바라보며 웃고 좋아하는 노래를 반복해서 들으며 젊은 시절을 떠올리고 손주가 보낸 사진 한 장을 몇 번이고 꺼내봅니다. 그런 마음이 바로 삶의 에너지입니다. 아직도 나는 즐길 수 있어. 이 믿음이 있다면 요양원이 아닌 내 집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공통점은 내 인생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지나온 세월 참 많이도 고생하셨죠. 자식 키우느라, 가족 챙기느라. 정작 본인 인생은 돌아볼 틈도 없이 달려오신 분들. 그런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인생 열심히 잘 살았다. 그렇게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내가 나를 인정해야 다른 사람도 나를 존중합니다. 이 마음을 가진 분들은 작은 일에 서럽지 않고 혼자여도 당당하고 무엇보다 자신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자식이 있어도 집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마음이 외로우면 사는 게 참 힘들죠.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요양원 안 가도 돼. 나는 내 집에서 내 삶을 내 방식대로 끝까지 살아낼 수 있어. 오늘 이야기한 5가기 꼭 해보세요. 스스로 움직이기 꼭 하루에 한 번씩 산책하세요. 외로움 피하기 이웃들과 인사하고 먼저 다가가 보세요. 기대지 않기 자식들한테 아무 기대하지 마세요. 소소한 기쁨 찾기 유튜브나 TV 보시면서 트로트도 듣고 재미난 드라마도 보세요. 내 인생 자랑스러워하기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대단하신 거예요. 이 5가지만 실천하셔도 분명 여러분은 집에서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건강하고 존엄하게 잘 살아가는 어르신들의 공통점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우자도 없고 자식들도 멀리 살아서 나중에 혼자 남게 될 텐데 나는 안 될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를 돌보겠다는 다짐이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집에서 나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은 가족들이 바빠서 부모님을 자주 돌볼 수 없는 상황도 많죠. 그런 현실이 섭섭하고 아프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식에게 너무 의지하려고만 했던 건 아닌지도 돌아보게 됩니다. 잘 키운 자식보다 내가 준비한 노후가 더 든든하다는 말,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수십 년을 묵묵히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보다 위대하고 존경받아야 할 인생의 주인공들입니다. 이제는 그 보상을 받을 때입니다. 남은 삶은 남 눈치 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답게 사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병들어도 두렵지 않고 주름진 얼굴이 부끄럽지 않은 그런 하루하루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혹시라도 외롭고 두려운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로받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내 삶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기대기보다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삶을 시작해 보세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나는 오늘도 나답게 살아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다짐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 작은 습관이 우리의 노후를 따뜻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당신 충분히 잘해오셨고 앞으로도 잘 살아내실 분입니다. 당신의 오늘이 편안하고 내일이 기대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